안녕하세요, 다올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파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시니어 채팅에서 이 코어팀 멤버 아이헤이쯤이 어제 잠시 입장을 해서 파이오니어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헤이쯤은 기존의 파이 커뮤니티 메가 모드를 하다가 코어팀의 멤버가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대화 자료는 캔리님이 직접 일일이 정리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덕분에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캔리님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중 대화 몇 가지를 제가 선정을 해서 보여드리자면, 한 파이오니어가 코어팀 아이헤이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오픈 메인넷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으며 표를 더 빨리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아이헤이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여러분처럼 참여하고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와 함께 참여하고 도울 의향이 있는 충성스러운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존재에 감사하며 오픈 메인넷을 보고 싶은 여러분의 열정을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조금은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파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반 위에 웹 3.0 프로젝트가 맞고요. 코어팀이 기술적인 부분, 생태계적인 부분에서 어떤 프로토타입을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커뮤니티는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개선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이 미션들을 하나씩 끝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 아이헤이점의 의견처럼 우리가 오픈 메인넷을 달성을 하고 좀 더 높은 곳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과 지원이 필수라는 말,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자가 이 텔레그램 파이 지갑 봇도 코어팀에서 개발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정확하게 어떤 파이 지갑 봇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요즘에 이 스캠 관련 앱들 비공식적으로 커뮤니티가 자체적으로 만든 여러 좀 위험한 앱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언급을 하는 게 아닐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여기에 코어팀의 아이헤쯤은 당연히 코어팀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링크를 하나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이고요. 온라인상에서 실제 코어팀 공식 채널과 링크만을 모아놓은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조를 하기를 원하고 있고, 참고로 이 링크는 제 영상 게시판에도 따로 걸어 놓을 테니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속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X에서 가짜 니콜라스 계정, 가짜 청디아오 계정에 속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실제 니콜라스와 이 청다오의 계정을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X에서 이 두 명은 활동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관련 정보 업데이트는 개인적으로 코어팀이 소셜앱에서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파이 인플루언서 멜딘이 코어팀 아이헤이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되겠는데요. 코어팀이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메커니즘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2배로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고요. 참고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지난 5월 17일에 코어팀에서 마이그레이션이 좀 더 가속화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개척자들이 메인넷으로 이전하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 주요 기술 업그레이드를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발표 이후에 마이그레이션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금은 실망스럽게도 너무 낮은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질문을 멜딘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코어팀 아이헤이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의견이지만 더 빠르다라는 개념이 더 많다와 좀 혼동되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1000명을 이동시키는 기차가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도록 개선되었다면 더 빠르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1000명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그레이션을 신청을 하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단축이 되고 빠르게 처리가 된 것이지 전체 마이그레이션 수량이 늘어난 것과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물론 코어팀의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헤이점도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견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헤이점이 기술 담당은 아닙니다. 커뮤니티 담당에 가깝고요. 그리고 코어팀의 공지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전체적인 이전 처리량이 증가했다라는 문장도 있었기 때문에 속도만 빨라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마이그레이션 처리량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기차에 1000명을 태워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보내는데요. 이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이 되면 다시 한번 1000명을 기차에 실어서 두 번째 기차를 B 지점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헤이점에 따르면
첫 번째 기차가 1000명을 싣고 A에서 B까지 절반의 시간 안에 빠르게 도착은 했지만 두 번째 기차는 보내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되겠는데요. 즉 빠르게는 보내지만 더 많이 보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고 좀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멜리는 다시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게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발표 내용이 잘못 전달되어 오해를 일으킨 것일까요? 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든 기차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1000명을 이동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했다면 발표 후에 메인넷에 도착하는 사람의 수가 왜 점점 감소하는 것인가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멜린의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이죠. 일단 최소한 이 마이그레이션 양이 감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냐. 최근에 마이그레이션 통과자 수가 너무 급작스럽게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컴플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코어 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오픈 메인넷의 마이그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물론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저희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는 마이그레이션이 올바르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대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좀 느낀 부분은 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하실 때 결국 이 속도는 파이코어 팀이 오픈 메인넷을 원하는 시점에 맞춰서 하루에 수십만 개나 그 이상을 마이그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제가 현재까지 이 흐름을 보았을 때는 이것은 코어팀이 의도적으로 하루아침에 아니면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늦추기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한계성, 그리고 안정성이나 프로세싱 절차와 좀 더 관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 시스템이 다운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도까지만 보통 전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의 시스템의 이 속도도 어느 정도 한계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KYC 시스템의 버그로 인해서 또 잘못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또 대거 이 클로백이 일어난 경우도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한 번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생각함에 있어서 저는 코어팀이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미룬다기보다는 여러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직 잔재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하나씩 지금 개선시키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지갑 생성 오류가 두 번째 코어팀에 다시 보고가 된 상태이고요. 지갑이 잘 생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요, 이 마이그레이션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KYC는 통과가 되었지만 이 체크리스트에서 마이그레이션 신청이 잘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업데이트를 보면요, 이 마이그레이션 신청을 KYC 신청보다 더 미리 앞당겨 놓는 그런 업데이트도 최근에 존재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화만을 보았을 때는 현재 2024년 2분기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마이그레이션 상황만 보면은 살짝 정체된 느낌이 분명 있고요.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저는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2027년 락업이 풀리고 마침내 무언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이코인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파이코인 가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1페니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 시기에 네트워크에 유입되는 코인의 홍수 속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가치의 급격한 하락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겼고요. 여기에 코어팀은 귀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에 락업이 만료가 됩니다. 우리는 이 파이의 미래 가치, 고점, 저점을 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동료와 유능한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방향을 이끄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파이오니어로서 이 과정을 꽤 신뢰하는 편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저 질문을 한 유저처럼 3년 락업을 했다가 풀려난 시점에 파이의 가치가 바닥을 기고 있다면 이거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락업이라는 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락업을 하는 거죠. 3년 락업을 했고 그 3년 동안은 다른 분들보다 더 높은 이 채굴 속도로 부스팅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년 뒤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더 이 파이 가치가 상승되어 있다면 결국 3년 락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그 전에 파이를 모두 매도하고 떠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유저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저는 파이 네트워크에 믿음이 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방대하고 많은 사람들의 많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업데이트 사이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매주 수요일마다 주간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언급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길고 깊이 있는 내용일 필요는 없습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한 내용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저는 일반 채팅에서 꽤 자주 글을 읽고 답글을 달고 있는데 이 정보, 즉 소통의 부족으로 다른 사람들은 밤잠을 못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어팀은 여기서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내부적으로 관심을 불어일으킬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작업을 완료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꺼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이것도 사실 파이의 고질병 중에 하나이죠. 소통 부족에 대한 것. 파이오니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정기적인 소통을 요청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질문을 보시면요. 이 GOTM, 전 메가모드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코어팀이 이 스텔라 프로토콜 21로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픈메인넷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좀 기술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코어팀은 좋은 질문입니다. 체인에서 사용되는 버전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드 측면에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무엇을 파헤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스텔라가 최근에 이 프로토콜 21로 미국 시간 6월 18일 내일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들이 좀 더해지는데 스텔라에서 이런 기술적인 업데이트들이 좀 더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파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기에 대해서 GOTM이 질문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캔니님이 의견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소통을 주로 담당하는 IHM이나 쉐리 오렌지 같은 이 개발팀의 커뮤니케이션은 확연히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대화는 소통을 담당하는 코어팀조차 개발팀과 모든 것을 자세히 주고받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라고 캔니님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좀 흡사한 의견을 들었는데 멜딩 같은 경우는 어제 이 시니어 채팅방에서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와 새벽에 잠시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이 GOTM 전 메가모드이자 이 프로토콜 관련 질문을 했던 이 유저는 얘기를 하기를 파이의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코어팀의 멤버는 단 3명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100%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전 메가모더의 말이고요. 근데 어쨌든 어제는 시니어 챗방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근데 올해 2분기를 좀 평가를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보여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파이 투데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인지는 몰라도 여러 마이너한 업데이트들이 예고 없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마이그레이션도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코어팀이 상당히 또 바쁘게 지금 어떤 개선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최근에 이 대형 클로백 사건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이 텔톡, 이 계정, 이 동결 의심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이슈가 지금 섞여져 있고, 파이2데이를 타겟으로 해서 코어팀이 여러 가지 또 업데이트를 준비하려는 것은 아닌가 한번 예상은 해볼 수 있겠는데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파이2데이 6월 28일은요, 또 우리의 또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좀 더 참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업데이트들이 나왔던 것이 파이 폐쇄형 메인넷의 현재까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업데이트나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픽을 잠시 좀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체인몰 PCM 지갑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네, PCM 지갑 출금 한도가 기존의 100파이가 맥스였는데요. 이제는 1000파이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되었던 업데이트였죠.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 커뮤니티 방에도 이렇게 하루에 1000파이를 출금하신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제 커뮤니티 방에 있으신 분들도 파이체인몰 거래자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유재평님, 314님 모두 100파이씩 하루에 10번씩 이렇게 출금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물론 하루에 100파이씩 이렇게 10번 이렇게 1000파이를 출금을 하셔도 되지만, 하지만 PCM 지갑을 보면요, 1000파이 출금 기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00파이를 출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은 파이체인 그룹 대표 에드윈에게도 직접 확인을 했고, 현재 파이체인몰 출금 지갑 이 거래 내역을 한번 보시면요, 블록체인 수수료 0.01파이를 제외하고 999.99파이가 출금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이체인몰에서 거래를 한 데 있어서 출금을 매일 하는 게 좀 귀찮으셨던 분들에게는 꽤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파이체인몰의 이 데이터를 보면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약 3,000건 정도의 P2P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약 5,000건에서 6,000건 이상 P2P 거래를 글로벌적으로 만들어 왔었고, 그 당시에는 파이체인몰 거래 수수료가 존재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3% 정도의 이 파이체인몰 플랫폼 수수료를 받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이 파이체인몰의 거래가 좀 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파이체인몰에서 PCM 지갑을 개발을 하면서 파이체인몰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이 파이코인 수익은 이제 PCM 지갑을 통해서만 출금이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이체인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PCM 지갑을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지 이 방법을 숙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PCM 지갑에서 파이코인을 인출하고 준송하는 기능 외에도 PCM 토큰을 채굴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PCM 토큰을 채굴하시는 분들은 오늘 처음으로 이 채굴한 토큰을 지갑으로 출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굴했던 PCM 토큰을 지갑으로 빼내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일단 채굴한 PCM 토큰은 이곳에 계속 쌓이게 되고요. 30일 동안 자동으로 락이 걸리는데요. 그리고 30일이 지난 토큰만 이 녹색으로 이동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0.5 PCM 토큰이 30일이 지났고 출금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 출금 버튼을 눌러서 이곳에 0.5를 입력을 하시고 출금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지갑의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 보면요. PCM 포인트가 이렇게 누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돌아가서 출금 가능 토큰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0으로 바뀌어 있고 회색 컬러가 0.5 PCM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색 컬러는 출금한 토큰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금을 해서 PCM 토큰을 지갑에 보관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이 토큰이 어디에 사용될지는 아직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이고요. 말 그대로 파이채물 유저분들은 PCM 지갑을 사용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코인을 출금을 하면서 파이코인을 사용을 하시면서 동시적으로 이렇게 PCM 토큰을 따로 한번 채굴을 해보시는 것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 스마트폰으로 무료 채굴 관련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파이 말고는 따로 제 채널에서 영상을 리뷰를 해드리지는 않는 편인데요. 일단 이 PCM 토큰은 파이체인몰 사용자들, PCM 지갑 사용자들에게는 어차피 그 안에 들어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외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